제가 그 퓨트에서 좀 퓨처 트레이닝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첫 장을 겁도 없이 나는 누구인가로 시작하잖아요. 그게 처음이 맞거든요. 근데 저도 존재 표현을 갖다가 첫 장에다 못 썼던 이유는 감당이 안 되는 거라. 원래는 그것이 첫 장이었는데 이거는 왜 힘드냐면 종교마다 심리학마다 다 자아니 자존이니 자기는 이 개념을 달리 해석해 버려요. 너무 혼선이 많고 자칫하면 종교적인 충돌 때문에 오해도 올 수 있고. 근데 그래서 찾았던 거죠. 그냥 이렇게 쉽게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찾으면 되거든요. 이게 자아 정체성, 자아 정체성을 찾으면 되는데 내가 있다, 나는 이것이다라고 말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따르죠. 뭐냐면 영원해야 되고 불변해야 돼요. 그래야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이게 너의 정체성이다. 우리가 성 정체성이 여자야 그럴 때는 어제도 여자였고 오늘도 여자고 내일도 여자니까 그런데 오늘은 남자 내일은 여자 그러면 아니듯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나다라고 말하려면은 변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있어야 된다. 그럼 이게 뭐냐를 찾는 거죠. 과연 그게 나한테 있는가. 그래서 대표적인 그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그 데카르트였던 것 같아요. 그 방법 서설에서 찾아 들어가요. 어떻게 하냐면 의심하죠. 계속 모든 걸. 저 산은 있는가? 아니 10억 년 지나면 없을 거야. 저 태양은 있는가? 계속 의심하다가 나중에 데카르트가 이거 뭐야 존재하는 게 그럼 아무것도 없네? 그럼 나는 있는가? 이렇게 자기한테 화살을 돌리고 시겁해버린단 말이죠. 뭐냐면 자기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육신도 있다가 사라질 거고 내 감정도 나타났다가 모든 건 현상뿐이네? 근데 겁이 덜컥 났어요. 나는 없다고 말하기에. 그래서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를 하나 만들어내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말이 언학적이 논리적으로 모순이에요. 내가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이야기는 이미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깔아놓은 말 아니에요. 나는 하고. 예. 그래서 하지만 당대에 데카르트만한 어떤 석학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권위에 눌려서 막 명언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붓다는 굉장히 솔직했죠. 예. 붓다도 고타마 시타르타도 똑같이 접근을 했잖아요. 이렇게 내가 있는가 하고. 근데 붓다는 뭐 서양 애들의 특징이 제가 계속 느껴 비문학에서도 뭐냐면 한 반 페이지나 A4용지 한 장으로 써도 될 걸 책 한 권씩 써요 걔들이. 막 근데 붓다는 그냥 가볍게 이렇게 들어갔죠. 이 몸도 내가 아니네 있다고 말할 수 없네 하다 보니까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고타마 시타르타는 없네. 근데 이 없다는 걸 아는 자는 누구지? 이렇게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고타마 시타르타를 초월한 하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된 것을 이제 그게 이제 견성을 했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냥 계속 이랬던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과정을 저도 밟으면서 나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진짜 박귀환이라고 할 만한 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이제 나를 빨리 규정을 해버리는 게 쉬운 것이 뭐냐면 몸이거든요.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데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자존은 없어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몸이 하는 짓을 가만히 생각해봐. 이게 존중받을 만한지. 맨날 먹고 자고 싸고 탐욕스럽고. 예. 그리고 또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 몸은.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건 또 뭐 이렇게 언어학적인 그 모순이라 그러네요. 마음은 나냐? 마음이 뭐죠? 마음이 뭐예요? 아니, 조금 굳어 있어서 내가 공을 떠넘겼어. 내가 굳어서. 마음은 그냥 우리 뭐 불교에서 말하는 색수상행식에서 색 빼고 나머지 생각, 감정, 느낌 이 덩어리를 전체를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 현상이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 박귀환이라는 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누가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그 의식이.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갔는데 그걸 저는 이제 성경에서 찾았던 게 뭐냐면 이 계속해서 그 책을 보면 이 I am이라는 이 대문자 이게 모세가 저기 그 가나안 땅에서 저기 애굽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탈출을 시켜라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알겠다. 하늘에 들려오는 목소리가 아니라 나의 내면에 있는 초자죠. 그러니까 그 신이 이야기하는데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겠다. 그런데 우리 백성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할까? 내가 당신한테 계시를 받았음을.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나온 이야기가 I am that I am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서는 이 I am인데 나 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서 이제 이 자존이 출발하지 않으면 다 사입이다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많잖아요. 유튜브 같은데 보면은 막 그 열심히 무슨 공부를 잘했더니 내가 자존감이 생겼다. 그 다음에 뭐 어떤 성취가 자존감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계속 그거는 그러니까 자존감이 아니라 아까 그 누가 어떤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비교 우위의 감정이에요. 그냥 우월감. 성취가 가져다 주는 것은 어떤 대상이 있었을 거고 누구보다 잘한다. 그러니까 최소 우리 아들이 이번에 시험 목표를 정해서 내라 그랬더니 전부 다 진환이는 국어, 진환이는 이긴다. 그래서 걔네들이 전부 다 20점, 30점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자존을 잘못 이해하면 자꾸 그 비교 우위의 감정에는 우월감을 갖다 자존으로 호도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버리죠. 그러면은 사실은 열등감과 우월감은 동전의 양면이라서 내가 밖으로 우월감이 표출된 만큼 아는 또 그만큼 열등감이 자라거든요. 왜냐하면 우주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형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내가 겉으로 내가 내성적이다 그럼 안에는 굉장히 활발하고요. 그냥 그럴 수밖에 없죠. 그냥 한 면만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존의 탈을 쓴 자존이 형성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롤러코스터 타는 거죠. 키가 나보다 조금 큰 아이 나타나면 이렇게 내가 얘보다 조금 작으면 이렇게 우월감이 어떻게 이 자존에서 탈피를 하려면 정체성에서 찾아 들어가야 된다. 아닌 게 아니라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애기들한테 물어보죠. 너희들한테서 내가 한창 원장님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을 안 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애들한테도 물어보세요. 넌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애기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있다가 박규환인데요. 할마 내가 네 이름 물어봤어? 네 이름 말고 넌 누구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아빠 아들이 있다고 아니 내가 관계를 물어본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걔는 나중에 이제 애들이 자기들 놀리는 줄 알고 그냥 성질 내듯이 나예요. 나한테서 모든 수식어를 다 떼어내버렸을 때 I am girl, I am boy, I am student, I am son 이런 모든 관계 다 그럼 떼어내버렸을 때 내가 사라지나?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때도 내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나라는 존재가. 근데 그 존재가 바다하고 바다는 하나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이 파도들은 인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IM이라면 바다가 대문자 IM이라면 신이 하나의 신이 이 개체로 나타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존재 의식이거든요.
어떻게 존재하냐? 알아차림으로 존재해요.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알아차림으로 이제 존재를 하는데 꿈속에서 우리 딸이 7살 때 아빠 무서운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그때 일본에 쓰나미가 왔었거든. 원전 막 파괴되고 쓰나미가 와갖고 큰 배에 있었는데 막 사람들이 톡톡 바다에 떨어지고 너무 무서웠다고 막 그러면 7살짜리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녀석 놀래먹느라고 그래 거기서 너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 기둥을 꽉 붙잡고 있었대. 그래서 아가 그 기둥을 꼭 붙잡고 덜덜 떨고 있던 게 너야. 그 아이를 보고 있던 게 너야. 그랬더니 동훈이가 어머 그러네. 애기가 그게 아이예요. 꿈속에서 나를 창조하고 내 친구 창조하고 배를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했던 IM이 꿈을 지켜보다가 꿈이 탁 깨는 순간에 에이 없었네 그러잖아요. 현실이 아니었네, 실제가 아니었네. 그러면 지금 이건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지금은 어떻느냐는 거죠. 그 지켜보던 그자가 꿈을 바라보고 있다가 다시 지금 우리 현실을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 좀 어렵나요? 네, 아니요 여기가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애들한테 고백하거든요. 선생님도 이건 실감이 안 나. 나는 꿈까지는 이해가 돼. 근데 24시간 깨어있는 그 하나의 의식이 꿈은 지켜보는 것까지는 이해됐는데 스승들은 이것도 이 세상도 꿈이래. 그래서 이거는 언제 깨냐? 죽음이라는 삶이라는 잠에서 깨어난 죽음에 이르르면 근데 딱 죽었을 때 그 의식이 봤을 때 우리 현실을 놓고 에이씨 꿈이었네 이렇듯이 사실은 우리 현실이라는 것이 어제 있었던 일과 어젯밤 꿈이 뭔 차이가 있어요. 기억이라는 데이터로밖에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이해를 하고 어디로 가버리는 게 그 누구죠? 그 허무주의로 가버린 게 힌두교예요. 꿈인데 뭘 대충 살도 대충 살면 되지. 그런데 꿈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이게 기독교고 대승불교예요. 그래서 대승불교하고 기독교는 거의 소승불교하고 대승불교는 아예 종교가 다른 거예요. 같은 불교라는 탈만 썼지. 대승불교는 기독교 다음에 나오거든요. 기독교 영향을 받아갖고 탄생을 해서 그냥 거의 맥락이 똑같아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어렵게 접근할 거 없이 이렇게 하나의 의식이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듣냐는 거죠. 이 소리를. 근데 우리는 변창섭이 귀가 들었어. 이미진이 귀가 들었어. 그잖아요. 변창섭과 이미진이라는 파도의 귀를 통해서 이 의식 하나가 듣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는 거죠. 이제 그다음부터는 뭘 이해하게 되냐? 예수께서 이야기하셨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파도와 바다는 하나다라는 그 관계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근데 파도가 우리 인간이 그래서 저는 이 세계에서 자존을 찾았어요. 뭐냐면 제가 예수님 빠는데 이 이야기 외에는 다른 이야기 하러 오지 않으셨다는 걸 저는 확신해요. 예수께서 뭐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너희와 나는 형제다. 너도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다. 나는 이 말씀하러 오셨다고 생각하거든요. 믿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섞여버렸다. 여러 이해관계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인 IM하고 아들이 여기서 이제 파도로 변하면 한 개 지어져야 형상으로 나타나잖아요. 개체. 그러면 이제 소문자로 바뀌죠. I am boy. 내가 나라는 존재에서 보이로 나를 제한했으니까 한정 지어야 이 현상계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야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 공즉 시색, 이 공이 아버지예요. 색이 하나의 의식이 하나의 존재가 다양한 색으로 나타났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동학에서 우리 정읍에서 출발한 동학 거긴 동학에서 인내천 그러잖아요. 이게 거의 다 똑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즉 무슨 이야기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애들이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그래서 모든 인간의 능력은 동일해. 왜? 하나의 신으로부터 나오니까. 내 근육 하나 움직이는 것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못 움직여. 이거 하나가. 그런데 어떤 능력의 차이만 있어? 드러난 능력. 드러난 능력의 차이만 있는 거야.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다 서울대에 다 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그러면 얼마큼만 드러나? 내가 허용한 만큼만. 내가 나의 능력에 제한을 걸지 않은 만큼만. 그래서 거기에서 저는 이제 자존이 출발해야 된다. 이게 조금 어색해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구구단이에요. 이거는 자존 이야기 할 때 이건 구구단이지 절대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거 학부모님들 모시고 설명해 주면 이렇게 듣고 있다가 그런데요, 이걸 애들이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가 못 알아들어요. 애들은 오염이 덜 됐어. 막 이렇게 교회나 절에서 오염이 덜 돼가지고 그냥 말을 해주면 그렇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존재하는군요. 본래는. 그래서 뭐 전미전이 파도, 박교환이 파도 이렇게 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파도가 죽으면 어떻게 돼? 돌아가죠. 바다로.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셨다는 말이에요. 그냥 거기서 나왔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의 신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종교를 떠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삼장 존재편이 너무 힘들었던 게 불교 신자, 기독교 신자들, 오염된 신자들을 이거 오해를 불식을 어떻게 시키지? 그래서 오죽 했으면 그 마지막 뒷장에다가 부르게다가 뭘 다뤄놨냐면 주석을 다뤄놨어요. 나는 이런 의미로 에고라는 말을 썼다. 다 틀려버려요, 애들이. 그 다음에 이걸 다 오염시킨 게 뭐냐면 이제 서양의 그 심리학, 정신분석학. 근데요, 나중에는 이 단순한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요, 정신분석학이나 이런 거 보면 꼭 그 유치원 애들 장난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왜냐면 걔네들은 에고의 세계, 현상계만 다뤄버렸지, 이런 어떤 존재의 깊은 차원에 대해서 이거 진짜 1cm도 못 들어갔기 때문에 프로이트나 얘네들이 정말 말하자면은 걔네들의 책을 읽어보면요, 굉장히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모르는 걸 아는 척 하니까 그래요. 걔들이 모르는 걸 아는 척 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행설수설이에요. 그래서 그런 책들이 이해가 안 될 때는 내가 시적 수준이 딸려서 이해가 안 되는구나 이러면 큰일 나요. 뭘 알지도 못했는데 자꾸 아는 척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정신분석하기 그대로 나와요. 왜 그러냐면 잘 아는 개념 하나도요, 한번 백과사전 쳐보세요. 걔네들이 얼마나 엉뚱하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가. 그 프로이트는 죽음이 두려워갖고 무덤가에 가다가 3번이나 기절한 경력이 있고요. 자기 꿈을 제자들이 분석하는 것을 절대 허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라딘 씨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 했죠. 정신분석학? 그게 뭔지 내가 가르쳐 줄게. 자기의 병든 마음으로 남의 병든 마음을 분석하는 거야. 그러니 우주 갱설수설 하겠어. 그래서 사실은 분석 중독증에 걸려있다. 걔네들이. 그래서 그냥 이 자주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사실은 그 자주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여기서 애들을 시키면 되고, 불교 신자들은 공직시 세계에서 출발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정도 저 정도도 없는 사람들은 이제 전미정 원장님 같은 분들은 인내천에서 출발하지 않는 자존이 어떻게 자존일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논술 하러 오는 애들 보면 이제 이렇게 날로 먹는데요. 진짜로 이렇게 뭐냐면 첨삭 받으러 오면 첨삭을 안 해주고 넌 누구야? 그럼 애들이 네, 신이 인간으로 출현한 자입니다. 네 능력에 한계가 있어 없어? 당연히 없죠. 그 4개 그 다음에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았어? 네. 근데 이건 제가 조금 덜 했는데요. 알았어. 다음부터 좀 범사에 감사하도록 해. 그 다음에 이 글을 써갖고 왔을 때 완전히 몰입을 했어? 안 했어? 몰입을 완전히 하지 않았으면 갖고 가 그냥. 왜냐하면 이 몰입이라는 것도요, 그냥 우리 간단하게 이해하면 돼요. 그냥 뭐냐면 접신 현상이에요.
신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그죠? 예.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내가 계속 말씀드리면 책을 읽고 있을 때 내가 지금 이제 책을 읽든가 밖에 책을 읽는다 의식이 되죠. 처음에는 빨려 들어가면요 밖에 사라져요. 그죠? 그냥 누군가가 읽기만 남아있네. 예, 이게 뭐냐? 개체적인 자아가 빠져버린 현상이죠. 근데 무아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개체적인 자아인 박규환이 사라졌을 때 남는 건 무엇뿐이다? 파도가 가라앉으면 바다뿐이었죠. 그래서 몰입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 라이언 카자같이 IX43이 플로리다 아틀랜틱 주립대학 수학과 중에서도 그 수학과생들이 어려워서 기피한다는 벡터 기하학을 전공해서 올 에이플로 3년 만에 IQ43짜리가 졸업하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는 그냥 몰입이 일어난 거죠. 신이 등장한 거예요. 신이. 간단하게. 그래서 그 부분만, 자존의 부분만 이렇게 처음에는 좀 힘들어도 어려운 개념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애들을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 우리 원장님들이 우리가 그걸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유머스는 수업이 돼요. 그게 뭐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고 그냥 나한테서 배어 나오는 거니까. 네, 나한테서 배어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초등학교 뭐 5, 6학년하고도 더 충분히 소통이 되고요. 걔네들은 엄마보다 훨씬 잘 알아들어요. 내 장담하는데. 바다 이렇게 그려주고 넌 누구야?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지금 누가 보고 있니? 위진아? 제자다 가니까. 그러면 눈이요. 그러면 네가 눈깔이냐? 아니요. 그러면 이 시신경으로 뇌세포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너 뇌세포야? 뇌세포를 작동하는 이가 누구냐고. 그게 IM이지. 그게 의식이고 알아차림이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하나의 의식에서 치고 있는 다양한 파도다라는 개념이 자리를 잡아줘야 자존 교육이 일어나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하면 된다 게임이 돼버리는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아까 이미지 원장님 말도 맞아요. 가역성이 법칙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와 원인이 뒤바뀔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자존이 생겨서 자존이 생겨서 어떤 일을 잘할 수도 있고, 예, 그거는 이제 현상계에서는 내가 열심히 했더니 자신감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자존은 아니에요. 성취에 의한 것은 자존이 아니다. 자존은 정체성의 문제지, 내가 누군가를 발견한 것의 문제, 차원의 문제지 무엇을 이루고 성취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게 이게 베이스에 깔려야 삶이 요동을 안 친다. 이제 이거는 애들을 떠나서 우리한테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야기했던 IM에서 정체성을, 나의 자아 정체성을 찾지 못하면 100% 나를 몸에서 찾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나를 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나에 대한 존중이 일어날 것이며 어떻게 해서 삶의 두려움에서 해방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또 재밌는 이야기 누가 해주더구만요. 대부분 나의 정체성을 몸에서 찾기 때문에 어떤 말이 나오냐? 부자와 가난한 자의 공통점? 비참하다는 거다. 그래서 왜 그러냐? 죽잖아요. 조금 있으면.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게 탄생 지점이 강기슭의 여기다면 이렇게 가다가 나이아가라 폭포가 만약에 죽음이라면 떨어져서 죽는데 누가 비유를 잘 해놨더구만요. 홍익학과 윤호식 선생님인가요? 그 사람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여기서 여기까지 한정된 삶을 살면서 강에 떠내려가면서 유람선을 타고 가다가 이제 막말로 뒤져. 그 다음에 저기 중산층은 누구냐? 뭐 돛담배 하나 잡아 타고 가면서 이제 그 유람선 타고 가는 놈들 욕하면서 저 새끼들 정말 신날 거야. 그러면서 깨끗하게 그 다음에 하류층들은 통나무 잡고 떠내려가면 이제 죽으러 가면서 막 물 한 번 먹었다가 운 좋으면 안 먹고 그러면서 저 새끼들은 물도 안 먹을 거야. 그래서 떨어져 죽고 나머지 이제 그보다 더 밑은 가다
이거 지금까지 저는 제가 살아온 세월보다 엄청난 속도로 바로 제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거를 직감하거든요. 왜냐면 하는 사이에 내일모레 60대까지 왔는데 이거 우리 경험해봤지만 이 가속도가 얼마나 어마무시하게 붙는 거죠. 네, 그래서 이 IM이 자리를 잡아야 탄생도 죽음도 없다 라는 말이 이해가 되죠. 그때사.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버리면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는 제 경험 차원이 아니라 저는 논리로는 이해를 해요. 우주가 있고 내가 태어난 게 아니라 내가 있고 우주가 만들어졌다라는 말이 근데 이게요 너무나 웃긴 게 양자역학이 그걸 따라잡았어요. 접근을 했어. 한 2000년은 뒤쳐져 있던 이 과학이 지금 따라잡아가지고 와이즈만 대표적인 실험 있잖아요. 이중수리 실험. 그게 이제 거기까지만 잠깐 한 3분이면 되니까 설명할까요? 좀 쫓기고는 있는데 시간 때문에. 양자역학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불가지론이거든요. 알 수 없다. 한마디로 이게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 이 커피가 이걸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왜? 관찰자 간섭 효과 때문에. 관찰하는 순간 변해버리네. 그러니까 물은 답을 알고 있다 해서 우리가 어떤 아이라고 관찰을 우리가 규정을 못하는 이유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불가지론 도저히 알 수가 없음. 왜? 관찰하는 순간 속성이 바뀌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와이즈만 실험이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원자를 왜 찾아요? 원자를 막 찾잖아요. 근데 원자가 아직 발견이 안 됐죠. 왜? 원자는 왜 원자인가요? 쪼개지지 않으니까. 물질의 최소 단위. 근데 깨져버리잖아요. 거기서 중립자니 반전자니 막 이런 것들 쏟아져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것도 깨지고 막 쿼크라는 개념이 막 등장하고 막 그래요. 영원히 이거는 원자를 발견할 수가 없다. 근데 어디까지 갔냐? 합의는 봤죠. 우리가 모든 물질은 빛이다. 예, 입자적 광자예요. 모든.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내 탁자도 빛의 밀도가 우측되고 내 세포나 이 빛이나 이게 다 물질이 다 똑같죠. 기독교인은 좀 쉬울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그래서 그걸로 만든 거예요. 지금 천지를 창조한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와이즈만에서 있었던 이중순리 실험이 뭐였냐? 빛을 팍 저기다가 쏘아요. 빛을. 근데 이중순리 이게 지워버리고요. 그냥 쉽게 설명하면 빛을 저 벽에다 대고 막 쐈는데 우리가 관찰하면 입자네 저게 질량을 가진. 근데 그걸 빛을 쏴놓고 우리가 시선을 인간이 거두면 파동으로 변해버려요. 근데 이게 얼마나 끔찍한 실험이었냐면 과학자들이 그 실험을 통해서 막 이렇게 옷을 막 찢는 과학자, 세상에 이렇게 허무한 것에 기초하고 있다는 게 말이 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관찰할 때만 세상이 존재해요.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입자의 우주가 아무리 큰 우리가 왜 자꾸 쿼크를 찾고 원자를 찾냐면 미시 세계를 왜 들어가냐면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값으로 봐야 여기서 얘네들의 속성이 확장된 것에 불과하니까 우리 우주가. 그래서 천문학은 아예 가망이 없는 학문이고 언제 뒤지고 돌아다녀요. 거기를 아직 지구도 못 벗어난 것들이. 그렇잖아요. 그 드넓은 세계를. 근데 양자역학에는 희망이 있죠. 그러니까 이 미시 세계로 들어가서 그거 움직임만 우리가 어떤 원리로 움직이느냐 그러면 이 우주는 그것의 확장에 불과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나버렸습니까? 이제 보어하고 아인슈타인들이 싸우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지? 왜 인간이 쳐다보면 빛이 입자가 되었다가 인간이 시선을 거두면 걔들은 아버지와 나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를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고개를 갸우뚱거리죠. 신의 축소인데 너무 당연하지 않겠어요? 인간이? 예, 이 창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이제 어마어마한 데까지 가버리면 우리가 골치는 좀 아프지만 저는 그 머리로만 이해해요. 여기서부터는 그럴 수 있겠다. 우리가 그래서 꿈속에서는 내가 기절했을 때는 이 세상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생각할 때 기절을 했을 때는 네가 의식을 잃었으니까 없지 이게 아니라 내 의식이 없을 때 세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너무 어마무시한가요? 네. 그래서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세상의 시작과 끝이라는 것을 이 박규환이 아니라 아이엠이 나한테 달라붙었던 수식어가 아니라 이 존재가 그것을 이해할 때 이제 진짜 자존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서울대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다. 우리 딸한테 죄송합니다. 성대 나오셨죠? 우리 딸한테 딸 심심하면 설대나 갈까? 예, 기껏 까불어 봐야 너희들 마음 안에 있는 장난감이야. 너희 마음 그리고 절대 잘못될 수가 없죠. 예, 나를 신과 하나인 존재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실패라는 것이 있겠어요? 그때는 다 경험인데 그냥 경험일 뿐인데 거지가 돼도 거지라는 경험. 그래서 애들한테 왜 애들이 대입이 이렇게 힘드냐? 우리가 이 삶이 이만하면 대학은 이만하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이 삶 속에 대학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끄집어내고 이걸 갖다 여기다 구겨놓고 있네. 애들을 참. 그러니까 모든 고통의 공통점이 뭐냐면 큰 것을 작은 것에다 쑤셔넣는 현상이거든요. 애들이 자기들이 본능적으로 알아요.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걸. 근데 내가 자꾸 사회는 엄마 아빠는 대학이 전부라고 이야기하고 거기다 꾸겨 넣으려고 하는 것을 본능으로 알고 고통스러워 알고 있는 거죠. 그걸 시원하게 그냥 열어줘 버리자. 그래서 대학은 열심히 살았더니 아까 제가 저희들이 교육 이념인 자존, 감사, 몰입, 뭐죠? 비전. 비전. 이 네 가지가 학과 공부에도 통하고 삶에도 통하는 거지. 어떻게 따로 수가 있냐? 이 네 가지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학과 공부가 자리를 잡아야 되고 그 역량이 끌어올려졌더니 대학을 잘 갔네? 전리품처럼 와야지. 그게 우리 아이들의 삶을 이렇게 찍어 누르는 그런 어떤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다 됐죠?